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냥 외쳐보도록 할게요. 도와줘요. 객강맨! 바로 모셔볼게요. 여보세요? 네, 도와줘요. 객강맨. 객강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객강남님께서 또 한 주가 지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친구분의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저랑 같이 똘비가 겪은 일이고요. 이거는 똘비가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나지 않았을까? 제 오호. 신변에. 그런 일이에요.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 그래요? 심지어? 네, 한 2년? 안 된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2년이면 그래도 최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마 보니까. 한 1년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객강남이에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몇 개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이제 애견 미용사잖아요. 제 가게 연지가 그때 한 5년, 6년 정도가 된 시기였어요. 제가 딸이 그때 2살인가 3살 정도였는데 똘비가 첫 조카다 보니까 되게 이뻐해요. 지금도 저희 딸을. 저희 딸 이름이 시우거든요. 시우를 되게 이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시우가 막 이제 크면서 어리광 부리고 이러잖아요. 애교 떨고 끼 떨고 이러잖아요. 여자 애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동영상을 저번에 한번 우연찮게 찍어서 보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똘비가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평일이었는데 그날 좀 한산해가지고 예약도 없고 저 이제 TV 보다가 며칠 전에 시우 애교 떠는 거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갖고 똘비한테 그때 저도 그때 당시에 가게 한다고 바쁘고 똘비도 그때 바빴어요. 그때 건물 매입한다고 알아보고 이런다고 자기 일 때문에 좀 네. 바쁜 시기여서 연락을 못한 지가 조금 오래됐었어요. 카톡은 주고받아도. 그래가지고 근황이나 물어볼 겸 안부 겸 시우 영상 찍어놓은 거 보냈어요. 카톡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야 끼 떠는 거 봐라 이러면서 보냈어요. 영상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톡 보내놓고 TV 보면서 한 20분? 요 정도 지났는데 얘가 전화가 와요, 갑자기. 똘비가. 그래가지고 받았죠.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막 얘가 뭐라 말을 하는데 잘 지냈냐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거 영상 뭐야? 바로 이러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건 제가 그거 시우 동영상이다. 시우가 얼마 전에 애교 부린 거 너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영상 보냈다 이랬더니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야, 잘 안 들려 이러면서 니 지금 뭐 미용 중이가 막 이러면서 잘 안 들린다고 시끄러워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앉아가지고 그냥 TV 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저는 조용하니까 얘가 지금 전화통화하는 그 주변이 시끄러워서 말이 안 들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막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계속 안 들린다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지 입장에서는 안 들린다고 내가 지금 갈게 이러더니 툭 끊는 거예요. 전화를. 얘가 다른 지역 사는데 갑자기 왜 온단 거야 이래가지고 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네. 얘 왜 이러지? 이러고 저는 이제 신경 끄고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계속 하고 한 1시간 반? 요 정도 딱 지나니까 똘비가 저희 가게 앞에 차 대놓는 데가 있거든요. 주차장에. 네. 거기에 똘비 차가 딱 들어오고 문 닫히는 소리 들리고 저희 가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은 상태로 왔냐? 이랬어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얘가 인상을 확 구기면서 귀를 탁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랑 대화를 하는데 아까 전화 통화한 것처럼 제 말이 안 들리는지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막 고함을 치면서 야 안 들린다고 뭐라 하는지 안 들린다고 이러면서 야 너 이거 대체 뭐냐고 너희 가게에 막 이러면서 얘가 갑자기 저를 탁 끌고 확 나가요. 가게 밖으로. 예? 나가더니 저 바깥에 세워놓고 저희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어디를 가요 뛰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저한테 고함치고 어디로 막 가더니 하얀 포대자루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는데 소금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각소금인가? 하여튼 뭐 소금 포대를 들고 어디서 사왔는지 들고 와가지고 저희 가게 안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야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말리는데 얘가 아무 대꾸도 없이 진짜 인상 꾸길 대로 꾸겨가지고 막 소금을 군데군데 가게 다 뿌리면서 보면은 동물들 쫓아낼 때 사람들이 발로 땅 탁탁 굴리잖아요. 쿵쿵하고. 네. 그것처럼 소금 뿌리면서 나가 이러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얘가 근데
허튼 짓을 할 애가 아니니까 평생을 봐온 애니까 한참 말리다가 가만히 놔뒀어요. 야, 뭐 하는가 싶어하고. 뭐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물어보자. 하고 한 10분, 20분을 막 그렇게 혼자서 생쇼를 하더니 다 뿌리고 가게 문을 다시 닫아요. 활짝 열어놓은 거를. 탁 닫더니 얘가 포대자루 그거 소금 자루 내려놓고 막 숨을 고르는 거예요. 쥐도 힘들었는 거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정 좀 시켜놓고 물 한 잔 주면서 야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이 난리를 갑자기 왜 치냐고 아까 전화 통화도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까 치우 영상을 보내줬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얘가 그걸 봤대요. 하고 이가 또 딸내미 동영상 보냈네 이래갖고 좋아가지고 보려고 재생 버튼을 탁 눌렀는데 그때 제가 보낸 영상이 애가 말이 어눌해요. 그때 당시 어려가지고 하고 막 지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동요인가 하여튼 뭘 부르는 거를 제가 찍었거든요. 서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얘가 이제 영상을 딱 재생을 했는데 시우 어깨에 웬 큰 대형견 발이 이렇게 두 개가 툭툭 올라가져 있더래요. 영상에. 그래갖고 저희 집에 개를 키우니까 얘 집에서 키우는 개가 이렇게 애가 아직 어리니까 올라탁 거를 귀엽다고 찍었나? 이래가지고 얘가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발이 왜 이래 커? 얘는 대형견을 안 키우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맨 처음에 한 10몇 초간은 제가 가까이서 찍었거든요. 시우 네. 가까이서. 시우가 이제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점점점 뒤로 뺐어요. 삼촌 안녕해 이러면서 얘한테 찍을 동영상 찍은 거라서 삼촌 안녕해 똘비 삼촌 안녕해 이러고 점점 멀어지는데 발을 올리고 있는 게 점점 뒤로 이렇게 카메라가 가니까 전체가 보이잖아요. 근데 시우 머리 위로 개 얼굴이 아니라 몸은 개인데 머리가 사람이더래요. 웬 남자 사람. 네. 그게 막 올라타가지고 저희 딸한테 올라타가지고 막 웃고 있더래요. 얘가 놀래가지고 이 영상 뭐냐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받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통화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대. 개 짖는 소리가 전화상으로 막 멍멍멍멍 소리가 들리니까 전화상으로도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대요. 그래갖고 얘 입장에서 이제 개를 미용을 하고 있나 싶어갖고 영상 본 것도 있으니까 부랴부랴 달려온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걱정돼가지고. 그냥 왔더니 가게에 툭 들어섰는데 개 짖는 소리가 막 나는데 그때 저희 가게에 개가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예. 제가 쉬고 있었잖아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근데 개 짖는 소리가 막 나는데 들어갔더니 개 수십 마리가 막 짖고 있더래요. 미친 듯이. 근데 이 개가 그냥 일반 개가 아니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몸은 개인데 얼굴 쪽이 사람이더래요. 남자 얼굴도 있고 여자 얼굴도 있고 근데 그 사람 얼굴들이 막 웃으면서 짖는데 사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개 짖는 소리 있죠. 그것처럼 막 자기를 보면서 짖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으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조차 안 들렸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그거 쫓아낸다고 막 소금 사와가지고 발 구르면서 쫓아낸 거예요 겨우겨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아니 무슨 소리 하냐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똘비가 이게 귀신이 그냥 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혹시 최근에 뭐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집돌이거든요.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쉬면은 그냥 집에서 쉬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저희 시우 놓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뭐 그때 신혼 초기에는 같이 저희 와이프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끌려다니고 이랬는데 애 생기고 나서부터는 같이 데려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집돌이가 됐어요. 거의 놀러 다닌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맨날 가게집 이러는 스타일이라서 별로 간 데 없다. 너 이렇게 귀신이 가게에 꼬일 정도면 너 무슨 폐가 갔다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이러지가 않을 건데 너 도대체 뭔 짓거리 했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한참 얘기하던 중에 갑자기 공중에다 대고 킁킁킁 냄새를 맡아요. 막 냄새를 맡더니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는 거예요. 아 저도 이렇게 냄새를 따라 맡아봤죠.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저희 가게 냄새? 애견 미용실이다 보니까 개 냄새가 배여가지고 그게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근데 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냄새를 맡으면서 근원지를 찾으려는 모습처럼 막 이렇게 찾더니 저희 화장실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탁 열더니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부스럭부스럭 뭐 비닐 뒤지는 소리가 나요. 제가 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탁 둘러보니까 소금 막 뿌려놨잖아요. 청소 다 해놨는데 개판이 돼 있으니까
진짜 와가지고 뭔 난장을 까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이제 얘가 화장실에서 뭐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똘비는 놔두고 막 소금 치우고 있었어요. 짜증나 이러면서 치우고 있는데 얘가 한 5분? 요 정도 뒤지다가 탁 나오더니 야, 너 저 화장실 안에 저거 노란 쓰레기 봉투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애견 미용실이다 보니까 강아지 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금방 쌓이다 보니까 제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달 정도를 쓰니까 그거를 화장실 안에 갖다 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가득 차면 갖다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 쓰레기 봉투를 뒤진 거예요, 얘가. 그 안에 있는 노란 쓰레기 봉투 뭐냐고. 노란 쓰레기 봉투? 제가 이제 가가지고 봤어요, 똘비 따라서. 화장실 안에 들어갔고. 봤더니 노란 쓰레기 봉투를 얘가 꺼내놨더라고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서. 예. 이 쓰레기 봉투 뭐냐고. 이러면서 코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라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제가 출장 미용도 다녀요. 좀 멀리 사시는 분이나 대형견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은 데리고 오시기가 힘드니까 맞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출장비도 따로 받으니까 돈이 되게 짭짤해요, 그게. 그리고 잘해주면 또 연결해 주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얼마 전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 분인데 출장 미용 가가지고 내가 털 깎은 거, 애들 깎은 거 모아가지고 내가 버리려고 갖고 온 거다. 그 안에 넣어놨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 집에 대해서.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일단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허튼 소리는 안 하는 애니까 나와가지고 얘가 근데 그 노란 봉투를 딱 가지고 나오더니 제 얘기 듣기 전에 저희 가게 밖에 내다 놓는 거예요. 예. 다 차지도 않았는데. 쓰레기 봉투 반도 안 찼었거든요, 그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고 얘기나 해보라고. 그 집에 대해서.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그 당시 한 7개월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문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한 7, 8개월 정도 저희 가게를 이용하신 손님분이셨어요. 저희 가게에서 이제 한 40분 차 타고 50분? 요 정도 거리에 전원주택에 사시는 아주머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이유가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미용을 하세요. 대형견들은 미용을 자주 안 시키시거든요.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금액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용비가 대형견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이상한 일도 겪었고. 그분이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분이 대형견을 5마리 키우셨어요. 전원주택 혼자 사시는 분인데 마당 있는 그런 데 사시는 분인데 대형견을 5마리 키우시더라고요. 혼자 사셔서 외로우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분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이고 내가 출장 미용 다니는 분이다. 한 7, 8개월 정도 됐다. 출장 다닌 지는.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럼 저 노란 봉투 그 집 강아지 깎고 나온 거야? 이러더라고요. 털이. 맞다. 얼마 전에 내가 깎고 거기 넣어놓은 거다. 버리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니 다음에 그 집 언제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몰라? 미용한 지 한 2, 3주 됐으니까 조만간 전화 오겠지? 이랬더니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깎으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 연락 오면은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왜 같이 가? 그리고 거리도 한 40분 정도 된다. 그리고 얘가 근처에 사는 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랬더니 그러면은 나 안 데리고 갈 거면은 너도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했는데 저도 웬만하면은 똘비 말을 들었을 건데 대형견이 비싸요. 예. 미용비가. 대략 얼마 정도? 그분이 애견 미용사들마다 아마 지역마다도 다를 거고 한데 보통 몸무게로 쳐요. 대형견이. 예. 그러니까 10kg 정도가 넘어가면 대형견이라서 몸무게로 비용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1kg당 한 5,000원? 근데 대형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집 개들이 한 40kg 이렇게 나갔어요. 예. 커요, 되게 대형견들이. 거의 사람만한 애들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가지고 미용을 하면은 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고 꼭 2마리씩 시키대요. 그 아주머니는.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에 못해도 40만 원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털이 많이 길거나 뭐 이렇게 엉켜 있거나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해갖고 4, 50만 원씩 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VIP죠, VIP. 예. 그리고 그분이 되게 말수도 없으시고 보통 이제 가면은 뭐 말씀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분은 그냥 옆에서 마스크 끼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였잖아요. 네.
한 2년 전이면 코로나 한창 그거 하던 시기니까 저도 출장 미용을 많이 다녀보면은 보통 그냥 미용사한테만 맡기시고 견주분들은 들어가 계세요. 그냥.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루하다고. 돈을 주고 하는 일이니까 자기들이 도와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건 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저희는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잘 안 도와주신데 그 아주머니 분은 항상 나와가지고 마스크 딱 끼고 옆에서 말씀은 안 하셔도 가만히 잡고 계셔주시고 이러시던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너도 되게 좋으신 분이었죠. 돈도 돈이지만은. 그러니까 VIP인데다가 한 2번 정도 갔을 때 그분이 원장님 너무 잘해주신다고 제가 전원주택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개를 해주겠다. 그분들도 미용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 10몇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분들도 또 이제 미용을 맡기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라서 단체 카톡방까지 생길 정도였거든요. 오호. 소개시켜준 사람들 10몇 명이랑 그 아주머니랑 같이 이제 저도 들어가 있고 그 정도로 VIP 분이시니까 쉽사리 그래 안 갈게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손님이다 보니까. 네. 하고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지 안 데리고 가면은 너도 가지 말라 하고 괜히 말싸움 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알겠다. 그러면은 같이 가자. 연락 오면은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했더니 그래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똘비도. 가만히 있는데 안 가요. 얘가 가야 되는데 너 안 가? 이랬더니 집에 가재요. 치유 보고 가야 되겠다고. 걱정돼가지고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그냥 빨리 줬고 예약 손님도 없으니까 저희 집에 갔어요. 예.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근처에 사셔가지고 같은 동네 사시거든요. 같은 아파트 단지고 저희 신혼집이랑.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출근을 하고 저도 이제 가게에 나가니까 시우를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셨어요. 어린이집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똘비가 인사하고 시우 이렇게 봤더니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니 아까 영상에서 본 거 매달려 있냐고 시우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예. 다행이라고. 이렇게 막 집안을 다 둘러봐요. 시우 보러 가기 전에 저희 집에도 먼저 들렸었거든요. 둘이서. 잠시 봐야겠다고. 저희 집도 한번 싹 훑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다행히. 그래갖고 이제 시우 보러 갔더니 똘비는 저희 부모님 집도 이렇게 구석구석 보는 거예요. 다행히 뭐 이상한 건 안 보인다 이러고 시우랑 막 놀고 있는데 시우가 한참 놀다가 저희 딸이 똘비 보고 삼촌 멍뭉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보러 가자고 하나? 자기 강아지 보러 가자고 하나 싶어갖고 똘비가 시우야 멍뭉이 보러 갈까? 하는데 시우가 똘비한테 안긴 채로 멍뭉이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 안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강아지 안 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똘비가 뭔가 이상하니까 저기 강아지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쓱 들어갔어요. 안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죠. 뭔가 싶어갖고. 탁 따라 들어갔더니 시우가 안방에 딱 들어서니까 시우가 또 막 손가락 깔고 저기 멍뭉이 이러는 거예요. 꼭 가르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거든요. 안방 화장실. 화장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 꺼져 있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똘비가 얼굴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탁탁탁 걸어가더니 문을 탁 열고 화장실 문을 딱 켰는데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얘 뭐 있는데 이러고 제가 딱 봤는데 화장실 그냥 아무것도 없죠. 저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갖고 야 뭐 봤냐고 이러니까 시우가 안 껴있다가 갑자기 이러더니 간다 멍뭉이 간다 이러는 거예요. 얘가 뭔 얘기한 거야. 야 똘비가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시우가 이렇게 가르쳐갖고 얘가 느낌 이상하니까 화장실 문 탁 열고 불을 탁 켰더니 저희 부모님 안방 화장실 욕조에 지가 영상에서 봤던 몸은 걘데 얼굴인 사람이 그 귀신이 탁 누워갖고 째려보고 있더래요. 하고 막 짖다가 얘가 인상을 확 쓰니까 슥 사라지더래요. 그랬다고. 시우가 이거 봤다고. 얘도 봤다고. 이거 애라서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본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놀래가지고 일단은 그래 알겠다 고맙다 이래갖고 일단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 하면 연락 오면은 내가 연락 줄게. 미리 연락 줄게. 와라 이래갖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한 2주 정도 뒤에 한 달쯤 넘어가는 시기에 그 아주머니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단체 카톡방으로. 원장님 혹시 언제 이용 시간 되세요? 언제쯤 예약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예약을 잡았어요. 갖고 제가 이제 똘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예약 잡혔다고 진짜 올 거야 이랬더니 온대요. 미리 가겠다고 갖고 약속 잡고
얘가 이제 그날이 돼가지고 왔어요. 저희 집에. 가갖고 저도 이제 부랴부랴 똘비 옆에 태우고 도구 챙겨가지고 갔어요. 그 집에. 한 40분 걸려갖고. 미용하러 탁 갔더니 거기 이제 전원주택이라서 거기 앞에 집 담벼락 앞에 제가 주차를 해요. 항상 대는 곳에. 주차하고 탁 내렸는데 똘비가 옆자리에 앉아갖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갖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안 내리고. 그래갖고 제가 왔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호가 차에서 안 내리려 하길래 보조석 문 열고 내리라고 여기라고 이 집이라고 이랬더니 야 못 내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덜덜덜 떨면서 저보고 가재요 그냥. 야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여기까지 왔잖아. 예약을 다 잡았는데 뭐라고 하고 이용 안 할 거냐고 이랬더니 뭐 안 되겠다고 가자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신랑이 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저희 보고 마주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할 거리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똘비를 한참 설득을 했어요. 그냥 얘도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희가 도착한 걸 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얘가 내리더라고요. 갖고 이렇게 가는데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냥 평범한 전원주택인데 앞에 잔디밭이 쫙 깔려있어요. 네. 좀 부지가 넓은 편이었거든요. 하고 개 키우기엔 정말 좋은 환경? 애들 뛰어놀게 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는 똘비 데리고 들어가고 똘비가 제 옆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얘가. 그래갖고 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인사하고 잘 계셨어요?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 분이 원래 말수가 되게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8개월 정도 된 분인데도 말을 그냥 뭐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만 건네는 정도? 오. 대형견 미용이 2마리를 깎으면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때 동안 처음 뵀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 딱 2마디만 하세요. 맨날. 옆에 계속 도와주시면서 계시는데도. 예.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알겠다고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시고 이러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똘비랑 그날 간 날은 되게 살갑게 오셨냐면서 진짜 목소리 거의 처음 들었을 정도로 막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옆에 분 누구시냐고. 아 친구분이시. 아우 잘생기셨네 친구분 이러면서 되게 살갑게 하시는 거예요. 전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고 좀 특이하다 이러고 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좀 답답한 입장이었고 저는 약간 수다쟁이라서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그날따라 말씀을 되게 잘하시길래 아 이제 말문이 트이셨구나. 친해져가지고 낯을 많이 가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미용을 한창 했어요. 2마리를. 네. 그런 와중에도 그 아주머니는 항상 잡고 계셔주잖아요. 마스크 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우 근데 참 용하시다 이런 큰 애들을 깎으면 안 힘들어요 이러면서 저랑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옆에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달달달달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똘비가. 하고 제가 신경이 쓰이니까 한 마리 다 깎고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저기 이거 쓰레기 봉투 하나만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알겠어요 이러고 쓱 가시더라고요. 집 안으로 봉투 하나 가지시러.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똘비 보면서 야 너 괜찮냐 이랬는데 얘가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몰랐는데 계속 제가 미용 시작하기 전부터 귀를 막고 눈을 꼭 감고 있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옆에서. 야 너 괜찮냐 이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떨다가 가자 빨리 가자 계속 이런 말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갖고 저도 이제 속도 내가지고 평소보다 빨리 깎고 아주머니한테 미용비 받고 인사드리고 갔어요. 똘비 데리고 털 다 치우고 뒷정리 다 해드리고 갔는데 얘가 이제 탁 나오니까 다리 힘이 풀렸는지 불썩 주저앉는 거예요. 갖고 제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저희 차에 태워가지고 얘가 빨리 가자 이래갖고 시동 급하게 걸고 갔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산등성이 이런 데 있는 곳이었어요. 갖고 이제 산비탈 내려와가지고 차가 도로에 탁 진입하니까 얘가 막 저 두들기면서 차 좀 세우래요. 알겠다 이러고 옆에 급하게 갓길에 차 세우고 비상등 켜고 딱 멈췄더니 얘가 차문 벌컥 열더니 바깥에다가 오바이트를 막 해요 갑자기. 왜 하면서 계속 개워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를. 하고 제가 이제 등 두드려주면서 야 괜찮냐고 너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막 이랬더니 한참을 개워내고 얘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됐는지 같이 담배 한 대 피면서 갓길에 차 세워놓고 바깥에서 공기 좀 쐬면서 하는 말이 저 집 뭐냐고. 딱 처음 꺼내는 말이 저 집 뭐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 아주머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저는 본 게 없잖아요. 그냥 평상시랑 다름없이 미용하고
그 아주머니가 평소에 말 안 하시는 분데 말을 많이 했단 정도? 하고, 야, 무슨 말이냐.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랬더니 얘가 말을 해주는 게 차에 타 있었잖아요, 저희가. 웬 개소리가, 개 짖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얘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두리번 차 안에서 본 거예요. 차는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점점점 그 집에 가까워져 있어요. 진짜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개 짖는 소리가 미치겠더래요. 조용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집 개들도 짖지도 않았고. 하고 탁 도착하고 이게 보이잖아요, 전경이. 차 창문으로. 봤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서 봤던 그 개몸의 얼굴은 사람 형상을 한 그 귀신들이 진짜 막 수십 마리, 거의 한 100마리 가까이가 그 집 정원에서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더래요. 막 짖으면서. 개 짖는 소리로 막 짖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자고 그때부터 떨었던 거예요. 나 못 내리겠다고.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저희를 봤으니까 저 입장 생각해가지고 얘가 내린 거예요. 겨우 참으면서. 하고 겨우겨우 발걸음 옮겨가지고 일단은 미용할 동안은 얘가 제 옆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눈 안 마주치려고, 그 귀신들이 자기 존재 모르게 하려고, 혹시라도 알아채면 뭔가 해코지를 당하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한꺼번에 달려들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그냥 덜덜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5시간 동안, 미용하는 동안. 그래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옆에서 막 미용하는 거 보면서 주변 막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야 이렇게 부르더래요. 네? 이게 뭐야? 우리 3명밖에 없는데? 하고 얘는 이 귀신이구나. 안 돌아봤대요. 네. 야 이런데 이게 한 사람 목소리가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4사람이 되고 5사람 6사람 막 계속 늘어나더래요. 근데 하는 말은 야 계속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귀 막고 눈 감고 가만히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갖고 저희가 한 마리 갖고 야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아주머니 집안에 들여보내놓고.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이제 옆에서 흔드니까 살짝 눈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떠가지고 실눈 뜨고 딱 봤더니 저희 주변에 그 수십 마리 그 개 형상을 한 귀신들이 둘러싸가지고 계속 야야야야야야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또 눈 감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미용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너 저런 귀신 본 적 있냐고 저 또르비한테 물으니까 나 저런 귀신도 처음 봤고 나 저 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갖고 야 아주머니한테 얘기해드려야 되는 거, 이게 위험한 상황이잖아.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거의 100마리 가까이가 그 이상한 형상을 한 귀신들이. 갖고 야 아주머니한테 말씀을 드릴까 이랬더니 야 너 저 집에 다시 미용하러 가지 말고 그 아주머니 연락도 받지만 저 아주머니도 정상 아니라고 이런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제가 미용 다 끝났잖아요. 이게 털이 있잖아요 닦으면. 네. 이게 되게 지저분하니까 제가 치워드려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봉투도 달라고 했던 거고 아주머니한테. 갖고 미용 이제 다 끝나고 저는 이제 주변 청소하고 있는데 똘비 얘는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었거든요. 아까 눈 감고 귀 막고 한 것처럼 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똘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털 치우고 있었잖아요. 똘비한테 누가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어깨를 누가 톡톡톡 치더래요. 갖고 얘가 전 줄 알고 다 끝났다고 부르는 건 줄 알고 눈 뜨고 가려고 두드린 쪽을 위쪽을 탁 쳐다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내려보고 있더래요, 똘비를. 갖고 얘가 일단 귀신은 아니니까 아주머니잖아요. 갖고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말을 하는데 저기요 이러더래요. 근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더래요. 원래 그냥 아주머니 목소리였는데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되게 걸걸한 목소리로 저기요 이러더래요. 갖고 이 귀신 목소리인가? 주변에서 아까 전에 막 귀신 목소리가 야야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기요 이런 게 귀신인 줄 알고 얘가 대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번 저기요 이러는데 분명히 그 아주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소리가 전해지는 방향이란 게 있으니까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라는 느낌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주머니한테. 그랬더니 이러더니 총각은 보이죠? 이러더래요. 뭐가 보이냐고 이렇게 아주머니한테 이상하니까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한테. 그 하는 말이 자기가 처녀 시절부터 동물을 참 좋아한다고.
그 돌아다니던 개 형상을 한 귀신 있잖아요. 개 머리를 막 한 마리를 쓰다듬으면서 얘 참 예쁘죠? 이러면서 얘가 자기가 살아 생전에 키우던 애래요. 살아 생전에. 자기 살아있을 때부터 키우던 첫 강아지라고. 그러면서 막 한 마리 한 마리 가리키면서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고 쟤는 누구 막 PR 하듯이 소개시켜주더래요. 쟤는 어디서 온 애인데 쟤는 어디 유기견 출신이고 쟤는 어디에서 치여 죽은 애고 이러면서 그 개 형상을 한 귀신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설명을 해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넋이 나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대요. 아주머니 쳐다보면서. 그냥 막 얘기하다 그 아주머니가 근데 우리 애들이 많아가지고 미용을 해야 되는데 미용사 부를 때마다 한 번 오고는 다시는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그리고 안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걱정이 참 많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한테 그 아주머니가. 갖고 겨우겨우 찾았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저 원장님은 미용도 잘하시고 무섭다고도 안 하고 부를 때마다 오시고 참 좋아요 이러면서 중얼중얼거리는데 잘 안 들리더래요. 계속 개 옆에서 개 형상을 한 귀신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참 듣고 있다가 무섭긴 하지만은 뭐라고는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니까 얘가 얼떨결에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려요 이랬대요. 아주머니한테. 예?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뭔가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눈빛이 딱 변하시더니 마스크를 쓱 내리는데 저희 남자들 보면은 수염 밀고 나면은 여기가 파랗게 되잖아요. 수염 자국이라고 하죠 그거를. 마스크를 쓱 내렸는데 아주머니 코 밑쪽으로 그 푸른 자국이 진짜 진하게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제 기억에도 마스카라도 되게 진하게 하시고 눈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단발머리에. 근데 마스크를 쓱 내리니까 남자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야 말하지 마 이러더래요. 네 친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헛된 소리 하면 죽여버린다고 이러더래요. 그리고 쓱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헐. 그러니까 남자 몸에 여자 귀신이 든 것 같대요. 와. 근데 저도 옆에 있었잖아요. 그 대화하는 건 못 들었지만은 그 아주머니 목소리가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여성분 목소리? 뭐 마스크 안쪽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하고 아니 목소리도 평범하시던데 네가 뭐 이 집이 이상해서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이상한 걸 본 거 아니냐 네가 오해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래요. 네 절대 저 집에 미용하러 가지 말라고 막 그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VIP잖아요. 이분이 내는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이분이 소개해준 분들이 열 몇 명 있으니까 혹시나 그리고 이때까지 잘 다녔다가 뭐라고 변명을 들고 미용을 안 해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저도 입장에 난처하니까 저는 설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나와보라고 이러면서 차에서 뭘 꺼내요. 네. 아까 전에 털 담은 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탁 꺼내면서 탁 열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때 청소하고 할 때 멀쩡했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근데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제가 담아놓은 털이 있는데 거기에 막 이상한 자그마한 벌레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털에 섞여가지고 막 꿈틀꿈틀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고 이러니까 맨 처음에 가게 갔을 때 그 노란 봉투 쓰레기 봉투 꺼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화장실에 맨 처음에 저희 가게에 갔을 때도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뭐 썩은 냄새가 나더래요. 네. 저희 가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진원지를 찾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 노란 봉투에서 미친 듯이 생물 썩은 냄새? 시치라고 하죠. 그게 미친 듯이 나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집에서도 맨 처음에 갔을 때부터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니 이거 보라고 이게 정상이냐고 이런 보여준데 저도 그제서야 그 벌레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얘가 벌려서 보여준 봉투 안에 털들 사이에 막 수많은 벌레들, 애벌레? 자그마한 벌레 같은 것들이 막 꿈틀꿈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제가 그걸로 미용을 할 때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애들 몸에 붙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니까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얘 말도 약간 진실로 느껴지고. 그리고 얘가 뭔 얘기까지 했냐면은 니 돈 때문에 그런 건 내가 돈 주겠다고 그 돈. 당장 그 집 가는 거 때려치라고. 니 진짜 큰일 난다고. 너희 집까지 그때 시우한테 들러붙어 있던 것까지 보면은 너 진짜 큰일 난다. 막 설득해가지고 제가 네. 알겠다. 그러면은 뭐 돈은 됐고 금액적으로 아깝지만은 알겠다. 나중에 다시 연락 오면은 뭐 무슨 변명을 들든 간에 내가 안 할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요 정도 지나니까 또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때 그 무서운 건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또 연락 올 때쯤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딱 왔길래 제가 이제 받았어요. 예. 맨 처음 안 받을까 하다가 그냥 똘비한테만 얘기 안 하면 되겠지? 그리고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받았어요. 잘 계셨어요? 이러고 딱 받았더니 예. 딱 목소리 들리는 게 중후한 남자가 여자 목소리 내는 거 있죠. 호호, 예. 원장님 잘 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그때 쫙 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잘못 받은 줄 알고 이렇게 휴대폰 화면 보면은 떠 있잖아요. 연락처 저장돼 있는 번호가. 그분이 맞는 거예요. 누구 보호자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저장한 이름들. 예. 확인하고 다시 딱 받으면서 저 여보세요? 이랬더니 그 목소리로 원장님 누구네 보호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소름이 돋았지만 일단 전화는 받았으니까 네 잘 계셨냐고 이러고 우리 애들 또 미용해야 되겠어요 이러길래 그때는 예약이 미리 돼 있어서 안 되겠어요. 그때는 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러면서 점점 미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약 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변명을 들 게 없잖아요. 잘 다니던 집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아까 전에 벌레 봤잖아요. 벌레. 갖고 그게 떠올라가지고 정말 죄송한 말인데 바깥에서 키우는 애들이다 보니까 미용하다가 찐득이가 이게 저희 쓰는 도구가 있다 보니까 그 도구로 똑같이 미용을 한 애들이 찐득이가 옮았더라. 제가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어떡하죠? 이러면서 곰곰이 뭔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 없다가 그럼 제가 저희 애들 쓸 수 있게 전용 도구를 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미용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도구가 아주머니 그 도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용사들 전문가들 쓰는 거라서 몇십만 원씩 한다 막 부풀려서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 한참을 변명을 들었더니 아주머니가 이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탁 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와 이거 어떡하지? 일단 다시는 전화 안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변명을 드러났으니까. 그거 전화 끊고 저는 이제 또 평상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미용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평소 미용하던 애들이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연락이 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애들 털이 기는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 2달 이 정도 되면 길잖아요. 이용할 때쯤 되고 그리고 몇 번 와본 손님은 아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평범한 생활 그 전화 받은 뒤로 거절한 뒤로 이제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이분이 소개해준 분들 있잖아요. 10몇 명 단체 카톡방에 있던 분들. 그분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떡하지? 저 아주머니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너무 꺼림칙하니까 거절을 하겠는데 그분이 소개해준 분들이니까 혹시나 말을 안 좋게 해갖고 다 떠날까봐 또. 그리고 생각이 났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할 때가 되고 이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 소개받으신 분들한테. 그분들도 말을 안 좋게 해가지고 다 이제 다른 데 하시려나 보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잊고 아깝지만은 좀 손실이 크지만은 똘비만 들어서 나빴던 적이 없으니까 참고 그냥 넘겼어요. 예. 그리고 한 2달? 그 일이 있고 한 3달? 이 정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어요. 네. 저장 안 된 번호로. 저는 가게 하는 입장이니까 모르는 번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신규 손님 수도 있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저기 여보세요? 이랬더니 원장님 이랬는데 그 목소리예요. 예? 그 아주머니. 그 얼굴한 남자가 여자 목소리듯이 또 목소리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주머니가 전화 막 오고 문자 오고 이런 거 씹었거든요. 일부러. 네. 이게 다시 받기도 좀 그렇고 연락 다시 주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렇게 씹고 있다가 어느샌가 연락이 끊겨가지고 저는 이제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소개받은 10몇 분도 다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소문을 안 좋게 냈구나. 내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 분이. 그래가지고 원장님 연락이 잘 안 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고 제가 좀 바빠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연락이 안 왔는데요. 이러고 약간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러는데 근데 번호를 바꾸니까 연락을 바로 받으시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변명을 막 하려고 하다가 친구분한테 들으셨구나 이래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무슨 말이냐고
저희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랬더니 이러더니 말하면 죽여버린다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뭐라 말을 하시더니 마지막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러고 끊으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저도 이제 다행이다 속으로 그냥 빨리 끊어라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근데 그 친구분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름 돋아서 탁 끊었어요. 전화를 그냥 먼저 인사도 안 하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끊고 나니까 그 번호로 그 번호 다 차단하고 한동안은 진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무섭지. 예. 무서워가지고 이게 진짜 가게까지 옮길까 이 생각도 했어요. 저희 간판 명을 알잖아요. 상호명을. 혹시라도 찾아올 거 인터넷에 치면 나오거든요. 저희 주소가 가게 주소가 네이버에 등록을 해놔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가게로 옮길까요? 똘비랑도 그 얘기도 하고 저희가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전화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그때부터는 이제 전화번호도 바꿨고 이러니까 세월도 흘렀겠다.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도. 그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가지고 단체 카톡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그분들이랑 같이 모인 10몇 분이 계시는 카톡이 다 차면은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뜨더라고요.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저는 손님들이랑도 카톡을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그걸 저 안 지워요. 손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갈 건 나가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하다가 그 단체 카톡방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정리하다가. 이거 단체 카톡 내가 안 나갔구나. 근데 궁금하니까 네. 혹시나 거기서 저 흉 봤을까봐. 이게 오해를 하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목소리가 이상하신 여자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고 신뢰를 했을까봐 단체 카톡방 내용이나 한번 보자. 뭔 내용을 얘기를 했는가 탁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저랑 그때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하고 한 하루인가 이틀 뒤에 그 아주머니가 딱 채팅방에다가 글을 딱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한 단어예요. 들켰음. 그 메시지가 딱 끝으로 그 밑으로 같이 들어와 있던 10몇 분 있잖아요. 누구분이 퇴장하셨으면 누구분이 퇴장하셨으면 쫙 퇴장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바로 나갔어요. 바로 삭제하고 진짜 가게 오기 똘비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 속에 한 10몇 명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너만 봤지만은 그분들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저희 그때 아는 비구니 스님 계시잖아요. 네. 여쭤봤어요. 그분도 시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딸내미. 그래가지고 시우 데리고 저희 와이프 데리고 4명이서 갔어요. 똘비 데리고. 네. 그때 저희 와이프는 차에 있고 시우랑 저희는 이제 인사하고 온다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3명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가요? 그러니까 똘비 보는 눈이 정확한 걸 아시니까 네. 똘비군이 귀신 들렸다면 귀신 들린 거겠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애견 미용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시다가 아마 그 들려있는 귀신이 생전에 동물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귀신이라고 왜 애견 미용을 못하고 개를 못 키우겠냐고.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빙의된 사람이면은 빙의되어 있는 귀신이 생전에 하던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생전에 했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개 키우면서 자기 키우는 개가 미용할 때가 됐으니까 미용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 곳에 멀쩡한 산에 가면 멀쩡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갔던 미용사들은 다 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40분, 50분이나 먼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얘는 잘 버티네? 뭐 아무 말도 군소리 없이 미용도 잘 해주고 가네? 이러니까 계속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귀신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귀신도 살아있을 땐 사람이라고. 귀신 됐다고 뭐 별다른 행동을 하겠냐고. 살아있을 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겠냐고.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게 잊혀질 때쯤에 한 2달 전인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한 달 전에 제가 애견 미용 배운 학원에 원장님이 계세요. 그 원장님이 저 학원 졸업하고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특강 이런 걸 하세요. 특강.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용 나오고 이러면은 저희 사람 미용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배우고 이러시잖아요. 저희 애견 미용사 똑같거든요. 네. 제가 나온 학원에서도 그 특강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전체 문자로 발송을 해주세요. 이게 네. 들으면 도움 되겠다 싶은 거면은 가게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저도 이제 그 문자 받고 갔어요. 가가지고 특강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가 네. 제가 겪은 게 되게 특이한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혹시나 또 다른 미용사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봐 그분 미용실에 그분 강아지 미용하러 갈까봐 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더니 원장님이 막 웃어요. 그래갖고 이게 웃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갖고 안 믿어서 웃으시나 이러고 원장님 왜 웃으시냐고 난 진짜 그때 똥줄 탔다고 진짜 무서웠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원장님이 하는 말이 너도 갔냐고 이래요. 무슨 말이냐고 이랬더니 저희 그때 선생님들 여러분이 같이 계셨거든요. 그 미용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가게 하시는 분 같이 커피 마시던 분 한 분을 이렇게 어깨 툭 치면서 얘 거기 가서 미용했었다고. 무슨 말이냐고 들어봤더니 그분이 가게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당시 신입 미용사니까 대형견 2마리는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원장님을 같이 모시고 간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졸업생이잖아요, 학원.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이러고 가가지고 어떻게 미용하는지 좀 수업 겸 미용 도와줄 겸 같이 간 거예요. 네. 갔는데 그 여자분이 되게 키도 작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 말이 아니고 좀 허약하세요. 아, 네. 딱 보기에도. 원장님 차 타고 딱 갔는데 차 딱 대놓고 원장님 딱 내리고 이 여자분 딱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졸도했대요.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고 미용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차에서 원장님 야 도착했다 이러고 원장님 이제 도구 챙겨갖고 딱 내리고 이 여자분이 보조석에서 딱 내리는데 차 문 딱 닫자마자 몇 발짝 걷다가 탁 졸도했대요. 거기서. 그래갖고 미용 못하고 왔다고. 오. 그래갖고 원장님이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아프니까 오늘 미용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머니 분이 제가 봤던 그 아주머니 분이 되게 걸걸한 목소리로 그러면 원장님 혼자서라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느낌 이상하잖아요. 원장님도 분명히 여잔데 목소리가 마스크 끼고 그때도 마스크 끼고 있더래요. 그때는 코로나 시절도 아닌데 그래갖고 너무 이상하니까 목소리도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여자 형상인데 너무 꺼림칙하니까 혹시라도 범죄 이런 건가 싶어갖고 안 되겠다고 얘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가 몸이 약하다고 하면서 도망 나왔다고 하고 아이 설마 뭐 똑같은 데겠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똑같아요. 말해보니까 생김새도 똑같고 그 집 구조도 똑같고 뭐 어디 아니야? 하길래 거기 맞다고.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원장님도 이상하니까 찾아보신 거예요. 예. 아는 미용사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그 지역 섹터니까 어차피 연락 가는 곳은 그 지역일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딴 곳을 연락을 돌려봐도 미용하려고 돌려봐도 하고 다 전체 회신으로 돌려보신 거예요. 미용사분들한테 혹시 그 집 아니야? 그 집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더니 몇 분이 나 그 집에서 미용했는데 그 집 너무 이상하다고. 와. 한 번은 갔는데 한 2번 간 분도 계시대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미용하고 난 뒤에. 느낌도 너무 싸하고 해가지고 다 거절했다고. 하고 블랙리스트로 올라 있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개가 문제도 아니고 사람이 문제도 아닌데 그냥 그 집 자체가 갔다 하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미용업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블랙리스트라더라고. 야, 이거는 진짜 애견 미용 그것도 하시는 모르고. 분들의 직업괴담이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똘비 아니었으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뭔 사고를 당했을지 야, 이거는 진짜 말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객강남님께서 애견 미용인 직업괴담이네요, 이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미용하다가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객강남님만 겪은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사태를. 네, 거기가 저가 그때서야 알았는데 원장님한테 듣고 알았는데 거기가 되게 유명한 블랙리스트래요. 저희 지역 애견 미용사들 사이에서. 아마도 알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에 올라가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지역마다 저도 그때 알게 된 건데
유명한 블랙리스트 손님들이 있대요. 애견 미용사들 사이에서. 오, 예. 저희 동네에도 있긴 있거든요. 막 갑질하시는 분들. 아이고, 진상이 어디나 있죠. 네, 네. 진상인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저희 동네에서 하시는 미용사분들도 서로 공유하고 이러긴 하는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자, 오늘 객강남님께서, 이건 최초인 것 같아요. 애견 미용 하시는 분의 직업괴담을 또 들어볼 수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고, 소름 끼치는 시간이었고, 객강남님의 이야기는 믿고 듣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미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얼추 아실 수 있는 그런 집 같은데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뭐 정확히 어디다를 남겨주시지 마시고 저도 이 집 간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아직도 객강남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신 분들이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비 객강남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 재생 목록에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띵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띵님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띵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야외에 나와 계십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아이고, 띵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네, 아이고. 자, 일단은 띵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예전에 보면 안 될 것을 또 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겠죠? 예. 네. 그러면 그때가 언제 이야기일까요?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가 초등학교 때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93년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오호, 예.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저는 이제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국민학교, 그렇죠. 예. 지금은 좀 생소한 단어지요. 그쵸? 예. 자, 그러면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띵이에요. 이야기 시작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1993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일 거예요. 제 네. 기억으로는 그때가 이맘때쯤이었어요. 약간 쌀쌀해지기 시작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내드린 그림처럼, 평면도처럼 저희 집이 그렇게 생겼어요. 건평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집이.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 65평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네. 화단이 굉장히 넓거든요. 저희가 그 화단에서도 뛰어놀고 또 대문부터 마루라고 써져 있는 거기까지가 또 한 15m 정도가 돼요. 어이구, 예. 그래갖고선 거기에서 친구들하고도 뛰어놀고 또 제가 위로 누나가 3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원이 총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위로 누나 셋, 제가 막내입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맨날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새방 3이라고 적혀있는 그곳에서 거기가 이제 제 방이었습니다. 건너방에는 누나들이 자고 새방 3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잠에 들었다가 문득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깨어난 거죠. 문득 일어났는데 자다가 말고 갑자기 깬 거니까 다시 자야지 생각하고 돌아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저도 너무 몰라가지고 처음 겪는 일이니까 몸이 움직여지질 않네요.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린 마음에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부모님을 불러서 도움을 청해야지.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제 어렸을 적이라 그게 무슨 현상인지조차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죠. 이 얘기하는 가위눌림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 난 죽는 건가? 심지어는 죽는 건가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린 나이에.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평면도에 보시면은 왜 화장실이라고 끝쪽에 조그만하게 써놓은 곳이 있죠. 거기가 저희 집
있는 유일한 화장실이었어요. 당시 새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희 가족 구성원들도 다 모두 그 화장실을 사용했거든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 집이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낯익지만 너무나 소름 끼치는 녹슨 경첩이 울리는 마찰음이 들리는 거예요. 예? 깨깨깨깨깨깨깨깨깨 하는 그런 마찰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낯익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배변 욕구가 심해져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급해져서 가는 경우죠. 화장실의 거리도 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 문을 빠르게 열어요. 네. 그래서 그 마찰음을 보통은 들을 새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한밤중에 문을 여는 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치게 들리는 거예요.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와중에 그 소리가 마치 노이즈 캔슬링이 된 것처럼 조용한 가운데 그 소리만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반가웠죠. 왜냐면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와중에 네. 누군가가 화장실을 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또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문이 열리고 나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네. 툭, 슥, 툭, 슥 하고 아주 천천히 한 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오그라들듯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발을 끌면서 걷는 사람이 없거든요. 순간 이건 또 뭐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자국 소리가 화단을 지나서 마루를 지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식은땀이 미친 듯이 오르고 심장은 쪼여오는데 이게 당최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다 와서 제 방 문 앞까지 온 게 느껴졌어요. 바로 옆에 소리가 났거든요. 제 방이 당시에는 창호지로 바른 미닫이 문이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눈을 돌려서 실루엣을 보니까 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대체 이건 뭘까? 너무너무 심장이 조여오는데 문을 열려고 덜컥덜컥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혼자를 해버렸는지 어쨌는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근데 제가 워낙 어렸을 적에 겪은 일이라 저는 꿈인지 생인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보니 꿈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어렸을 적이니까 꿈이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네.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되게 큰 결정을 하셨어요.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는 건물이 갈라지고 균열이 또 생기고 가끔씩 물이 새는 곳도 있고 하니 네. 건물을 새로 짓자. 털을 다 밀고 건물을 네. 새로 짓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야 좋죠. 저희야 새 건물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을 아버지가 털을 새로 밀고 네. 건물을 올리는 1년간의 시절을 제가 근처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새를 살고 다시 건물로 입주를 했어요. 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면도와는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흘러도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그날이 오기까지는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만화부에 입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화부를 입부하고 만화부에서 또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가 예.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갖고서는 거기서 처음 첫 여자친구죠. 첫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여행을 가셔갖고 집을 유시게 됐어요. 집에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고 저희 바로 윗 누나, 그러니까 막내 누나죠, 저한테는. 네. 막내 누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비우니
자기는 친구네 집에 가서 자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둘째 누나, 첫째 누나는 이미 나이가 대학교가 돼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 네. 이미 집에 없었기 때문에 집에 저 혼자 남게 된 거죠. 네. 너무 좋잖아요. 그럼요. 오랜만에 자유라.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만화부원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이죠. 저희 집에서, 제 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탈을 합니다. 술이랑 안주랑 막 준비해서 조그만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에휴, 안 되는 상상도 건- 못할 일이죠. 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희가 늘상 꿈꿔왔던 최고의 일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모여서 제 방에 앉아갖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다가 문득 시간을 제가 딱 봤어요. 시간을 네. 봤는데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었다. 부모님들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하고 돌려보냈어요. 네. 부원들을. 돌려보내는데 제가 대본까지 배웅을 해주고 돌아오면서 어찌됐든 시간에 놀았으니까 방안이 난장판일 거야. 그렇죠. 그걸 딱 보고 제가 이걸 언제 치우나 하면서 시계를 문득 딱 봤더니 시간이 7시 53분인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시간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시계를 문득 봤더니 7시 53분인 거예요. 빨리 치워야지 라고 생각한 것까지가 기억이 나요. 근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제 방 침대도 아니고 방 한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드는 거예요. 눈을 번쩍 떴더니 방 한가운데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깐 동안. 근데 제 앞에, 그러니까 제 바로 앞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데 보니까 제 여자친구인 거예요. 오호.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내가 문 앞까지 배웅을 했는데 얘가 왜 여기 누워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예.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그렇지. 예. 제 여자친구 제 앞에 이렇게 등 지고 누워있으니까. 근데 제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등 뒤에서 안아주는 게 너무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기억해서 살포시 등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안았어요. 예. 근데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느낌이 마치 사람만한 얼음 덩어리를 안고 있는 느낌? 막 너무 차가운 거예요. 뭐지? 이상하다. 왠지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제 여자친구 얼굴을 봤어요. 예. 근데 제 여자친구가 뭐랄까 되게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는 거예요. 그 웃음이 마치 어떤 웃음이었냐면 되게 장난기 많은 어린 친구들이 뭔가 못된 장난을 해놓고 그 못된 장난을 당한 사람이 막 당황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막 웃지는 못하고 막 이렇게 웃음을 참으면서 킥킥킥 하고 이렇게 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웃창을 못하는 듯한 막 이런 식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웃는 거지?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이상하다. 대체 이게 뭘까?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이상하다 생각하는 와중에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탁 스쳤어요. 이거 사람 아니네. 예. 귀신이구나. 이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제가. 네. 말로 뱉은 것도 아니고 머리로 잠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도저히 사람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속도와 각도로 머리를 제 쪽으로 획 돌리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저랑. 등 뒤에 있는 저랑.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만큼 돌아갔다는 건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퀭한 게 사람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분명 얼굴은 제 여자친구예요. 얼굴은 분명 제 여자친구인데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로 변신한 무언가가 절 보더니 씩 웃기 시작하는데 입이 쩍 찢어지면서 귀밑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자친구 갑자기 품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몸이 턱 하고 눌리면서 가위 눌림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야.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에 소름이 끼치고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제가 느낀 느낌은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분노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읽고 저를 농락하고 조롱까지 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네요. 근데 이 분노를 느끼면서도 몸이 안 움직이니까 또 막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힘을 막 주고 있는데 예. 갑자기 노이즈 캔슬링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멀찌감치 이런 소리로 이건 표현하기 힘든 그런 웃음소리로다가 막 웃으면서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도무지 버티기가 힘들더라. 심장이 막 꽉 쪼여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면서 가위가 딱 풀렸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제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8시 15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불과 이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불과 2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진 거예요. 대체 이건 무슨 일일까 또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불면증이 좀 생겼어요. 잠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체력장을 하잖아요. 아마 보름 정도 지난 후에 체력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체력장을 하고 나서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한 거예요. 예. 잠을 자야 되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뒹굴뒹굴 거리다가 설잠이 살짝 들려고 하는 와중에 네. 몸이 갑자기 침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느낌을 받고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이 느낌 아는 느낌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느낌. 너무 몸이 피곤한데 이거 지금 이렇게 누워버리면 잠들어버리면 또 뭔가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려고 또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또 설잠이 살 들려고 하면은 또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도무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갖고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 반려견이 한 마리 있었어요. 네. 밖에다 내려놓고 키우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 반려견을 집안 데리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냄새도 나고 털도 나고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하니까. 왜냐면 밖에서 키우는 개니까.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걔를 데려다가 제 방에다가 앉혀놨어요. 예. 근데 걔가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걔가 제 방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꼬리를 막 이러면서 흔들면서 들어오다가 제 방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꼬리를 탁 멈추더니 한 곳을 이렇게 빤히 의시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예. 그러더니 걔를 갸웃 이러면서 계속 그쪽을 쳐다봐요. 뭔가 들어오긴 들어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걔를 안고서는 걔를 바라보면서 자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자다 보면 몸을 뒤척이게 되잖아요. 몸을 뒤척어서 걔를 등지고 누우면 또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건 도무지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미스테리 아니겠까. 네. 제가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를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유년기를 다 그 집에서 보냈죠. 네. 저는 최근까지도 그거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돌비님의 공포 라디오, 그러니까 시대모를 최근에 알게 돼서 쭉 보면서 이게 과연 나만 이런 거였을까? 오. 같이 살던 우리 가족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들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전화를 다 드려봤어요. 사실은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가해눌림을 당한 적이 있었다. 혹시 그 집에서 살면서 가해눌림을 당한 적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막내 누나는 2회, 그 작은 누나는 수도 없이 당했다.
헐. 그리고 저희 첫째 누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첫째 누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을 닮아가고 성격이 되게 드세요. 기가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작은 누나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건 연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네. 본인은 실제로 본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가위가 아니라. 예, 봐서는 안 되는 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 때 당시에는 천장에서 누군가가 매달려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본인만 겪었던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살면서 가위 눌린 장소가 똑같은 거예요. 네. 제 방이 사건 발생 장소라고 표시했던 그 장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 집이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네. 집을 새로 졌잖아요. 집을 새로 짓고 제 방이 됐는데도 그 장소예요. 아. 거기였던 거예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다 같은 장소에서 가위를 눌렸네. 그래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어머니한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 자신들이 처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자신들이 처음에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이 집이 사실 철공소였대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이 원래 철공소였는데 자신들이 사갖고 왔을 때 철공소가 나가면서 철공소에서 왜 이렇게 작업을 하던 공간이 지금 그 평면도에 나와 있는 화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방이 있던 공간이 자재를 쌓아놓는 창고였대요. 거기를 어머니랑 아버지가 다 일구고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해갖고서는 그때 그 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그 앞을 잠깐 지나가게 됐는데 옛날 집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한 마음에 서갖고서는 한참 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오래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셨던 반장님이 계셨거든요. 반장님이 따님이 한 분 계세요. 저랑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 분인데 어렸을 적에 되게 누나 그러고 제가 잘 따랐던 누님이 네. 그 누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누님한테 문득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닿아서 누나 혹시 우리 집 예전에 철공소였던 거 알아요? 그랬더니 그럼 알지. 왜냐면 저희 뒷집에 살고 계셨거든요. 한 번도 이사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거기서 살고 계셔요.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철공소에서 혹시 무슨 일 같은 거 사건이나 이런 거 없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어렸을 적이라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쯤이었던 것 같아요. 누님이. 그 철공소에 김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네. 되게 건실하고 착하고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주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런 김씨라는 되게 건실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김씨라는 분이 독신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다 보니까 혼사의 시기를 놓친 거죠. 결혼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을 하면서도 동네에 뛰어노는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누님한테도 너무나 잘해줬고 그녀는 또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씨라는 분이 그렇게 애들을 좋아하고 애들한테 잘해주고 하면서도 애들이 뭔가 못된 장난을 치고 혹은 대바라진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무섭게 훈육을 했대요. 부모님들도 잘 안 하시는 훈육을 그렇게 깔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그 김씨의 이미지는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자기가 학교에 와서 바로 옆집이니까 철공소가 바로 옆이니까 자기 뒷집이니까 김씨 아저씨한테 학교에서 받은 공작 숙제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아이고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애들은 오면 안 된다, 애들 빨리 보내라고, 애들 집에 들여보내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본즉 자재창고, 그러니까 제 방이 있던 곳이죠. 그 자재창고에 쌓여있던 철제 자재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대바라진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어린 시절 겪으면서 하는 행동들. 제가 처음 가위 눌린 그날에 어떻게 구하게 된 야한 비디오를 봤어요. 오호. 아직. 그러고 나서 가위가 걸렸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가위가 걸린 날에는 아시다시피 많이 이탈된 행동을 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가위가 걸린 날에는 낮에 호기심에 흡연을 해봤어요. 말 그대로 제가 가위에 걸린 날들이 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바라진 행동을 했던 날들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김씨라는 분이 훈육을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오. 그냥 어디까지나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추론을 해본 거지만 생각해보면은 그게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씨라는 분이 훈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독특하긴 한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이게. 예, 어찌됐든지 간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근데 이야기 너무 잘해주시네요. 원래 띵님께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저랑 이야기 나누실 때. 예. 근데 생각보다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고 나면 별거 없죠.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편하게, 돌비님이 편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아닙니다. 이야기를 너무나 띵님께서 잘 해주신 거고, 와, 근데 가위 눌림 내용이 굉장히 흔한 주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기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띵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시들무 처음 참여하시는 거를 굉장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띵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막상 하시면 그 떨림은 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띵님께서 오늘 해주신 또 레전드 가위 눌림 이야기, 이런 게 레전드 가위 눌림 이야기입니다. 정말 표현을 내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 같이, 정말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기 때문에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